자,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이제 1차 컨펌은 다 완료를 했고 이제 세 분만 추가 컨펌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세 분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픽스를 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본다고 하셨던 분들은 내일까지 최대한 적절한 주제를 뽑아 주시기 바라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느껴도 내일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진짜 하나 골라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미 픽스가 되신 분들은 픽스된 주제를 가지고 본인이 바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주제에는 컨펌을 해드리지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간섭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시는 거고, 다만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좀 너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음, 뭔가 진행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느끼면은 그때는 조금의 간섭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자율적으로 하게끔 제가 둘 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를 괴롭히실 부분들은 딱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결함이에요. 이런,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API를 가져와서 사용해보고 싶은데 얘를 문서를 읽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얘가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이 쓰려는 API를 써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API를 다 써본 게 아니니까. 그럼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 저도 그 API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해보며 저도 찾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면서 기능적인 부분들의 결함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린다, 이런 개념인 거고, 뭐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은 제가 크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뭐 디자이너는 아니었으니까. 그건 이제 웬만하면 다 개인이 원하시는 대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포스트 UI를 우리 거에다가 적용시키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코드를 오랜만에 열어놨는데 여기서 바로 해보지 말고요, 코드펜에 가서 간단한 테스트를 좀 거치고 나와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폼의 형태로 얘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처럼. 아이, 자꾸 컨트롤 2를 누르고 있네요. 여긴 탭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데 플레이스홀더 같은 거 했었던 거, 그런 거 좀 생략을 할게요. 우리가 인풋이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를 썼었죠. 얘는 이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사용하던 일반적인 구조의 폼 태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 필요하겠죠? 이건 안 따라 추셔도 됩니다. 자,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고 폼 태그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레이아웃 잡고 뭐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던 상태, 그리고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버튼 태그 사용하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작성 버튼 누르면 얘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액션이 비어있죠? 그럼 우리가 액션에 어떠한 값을 넣지 않았을 때 서브 및 전송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현재 URL 맵핑되어 있는 녀석한테 다시 전송해버리죠. 근데 여기는
하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지금 URL 매핑은 어디까지예요? 이거 여기 펜까지 아니에요? 물음표가 나왔다라는 건 이 뒤에는 쿼리 스트링인 거고 물음표 전까지가 우리 URL 매핑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펜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펜으로 갔을 때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애가 없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제대로 된 요청이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 요청에 대한 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없으니까 찾을 수 없다라고 나와요. 자, 이건 근데 당연한 거죠. 여긴 코드펜이니까 우리 코드가 아니니까. 그쵸? 이거는 일단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자, 우리가 하려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이 텍스트 에리아 대신에 에디터를 넣고 싶은 상황. 그쵸? 에디터를 넣어놓고 여기 에디터가 들어왔을 때 입력한 값을 서브밋을 하면 잘 넘어갈 수 있게 세팅해주는 상황. 이거 두 가지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실제로 적용시킬 것들은 게시물 작성 기능과 수정 기능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뷰어를 사용하면 디테일 같은 데에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느낌. 자, 제가 수업 페이지에 공유해드렸던 이 다양한 플러그인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하나 열어서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와 볼게요. 여기 jQuery부터 해서 여기 에디터 플러그인 이만큼 그냥 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 꼭대기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고요. 왜냐면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거 했더니 여기 지금 다 사라진 이유가 여기에는 테일윈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노멀라이징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 가져와서 될 게 아니에요. 스크립트가 필요해요. 왜냐면 에디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해놨던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만큼을 다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왔는데 왜 안 돼요? 둘 다 가져왔는데 플러그인이랑 JS 스크립트도 가져왔는데 이거 왜 안 되죠? 우리 아이디를 정해준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사용하는 아이디가 명확하게 있었는데 이런 아이디가 이런 클래스가 근데 우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진짜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녀석들 중에 내가 쓸 거,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div 클래스가 들어있는 이 친구를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럼 얘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컨테이너 mxauto px3라고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 div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인가요? 얘는 이 전체 간격을 조절하면서 이건 우리 코드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에요. write.jsp에 보면 우리도 이런 거 있어요. 왜? 전체 사이즈 고정시켜 놓으려고. 너무 넓게 안 하려고. 그렇죠? 이거는 딱 그 역할입니다. 여기 있는 바깥 div는. 그럼 그 안에 h1 얘가 이 텍스트를 의미하고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이 에디터는 얘 때문에 나온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건 얘다. 그 밑에 hr은 여기 실선 하나 그어져 있는 제 모니터엔 또 보이지 않지만 이 실선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에디터 밑에 살짝 떠 있는 딱 붙어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hr 전에 이만큼이 우리가 필요한 거다. 에디터를 쓰기 위해서. 얘를 복사합니다. 우리 걸로 와서 붙여넣기를 할 건데 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은 얘가 아니라 여기잖아요. 텍스트 에리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애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지웁니다. 그랬더니 에디터가 벌써 나왔죠. 이거 자동 저장을 좀 끌게요. 얘가 자꾸 커서를 뺏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에디터가 벌써 나왔어요. 오, 에디터 나왔다. 텍스트 입력. 여기 지금 두 개로 나오는 거는 옵션에 버티컬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거 탭으로 바꾸면 하나로 나올 거고. 자, 그럼 됐나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폼으로 전송할 때 여기에 입력한 텍스트를 제대로 전송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폼이 전송할 때 데이터를 물고 가는 애들은 input 그 name 가지고 가니까
이 네임 따라서 변수에 꽂힐 거고 이 이름으로 된 그리고 input이 가지고 있는 value 넘기는 거니까 내용은 텍스트 에어리어였으니까 텍스트 에어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value를 넘기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div잖아요. 얘를 어떻게 넘길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힌트예요. 얘가 여기다 입력한 이 텍스트를 우리가 컨트롤러 쪽으로 제대로 넘기려면 어쨌든 폼이 가지고 있는 액션 저 경로로 요청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저 URL 맵핑으로 보내는데 얘는 그냥 div가 물고 있는 텍스트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냥은 못 넘어간다. 왜? 폼 자체는 인풋과 텍스트 에러의 같은 친구들로만 값을 넘길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을 자바 쪽으로 컨트롤러 쪽으로 넘겨주려면 우리가 결국 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풋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풋이나 텍스트 에러의 같은 녀석을 써야만 한다라는 얘기고 자, 그거에 대해서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네임을 body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얘는 지금 밸류 세팅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당장 칸 하나가 나오겠죠? 입력받을 수 있는 이렇게 일단 지금은 당연히 히든으로 가릴 거긴 한데 지금은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얘를 열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요. 내가 작성 버튼을 눌러요. 이때 폼이 전송을 시켜버리기 전에 얘가 갖고 있는 이 값을 여기다가 세팅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폼이 실제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갖고 컨트롤러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겁니다. 이거.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왜냐? 이 텍스트 에디터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세팅해야 되니까. 이 작업을 해야만 우리가 컨트롤러한테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폼이 데이터를 전송시키기 전에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폼이 전송을 시키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전송까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왔던 거. 온클릭이 아니라 폼은 이제 온서브밋이었죠? 네. 폼 태그에 온서브밋을 달아준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전송을 보내기 전에 검증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온서브밋을 사용할 거다. 안 나오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이름 하나 지어주고 리턴 펄스도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디스 같은 걸 넘겼었죠? 그럼 이 폼 태그 자체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이 서브밋 폼이라고 하는 함수를 스크립트에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그쵸? 여기를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디스로 받아온 애를 이름 하나 지어서 받아주고요. 자, 바디 생각하기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기 전에 일단 이거 서브밋 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했을 때 검증하려고 했었죠. 그때 했던 첫 번째 거 폼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밸류를 이런 걸 해서 값을 한번 공백을 제거한 뒤에 저장을 다시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검증했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랭스가 0과 같다면 얘는 이런 거 우리가 해봤던 거 그렇죠? 그리고 얘한테 포커스를 다시 돌리는 것도 우린 해봤죠? 이런 거 그리고 이걸 만났다면 밑에 있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메서드 종료 함수 종료 리턴 이것까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검증이었어요. 자 그럼 바디는
검증해야 되나요?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 일단 해볼게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걸 사용해서 강제 전송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지금 당장 있어버리면 또 사공사 에러 날 거니까 잠깐 빼놓고 자, 이렇게 검증을 했다. 자, 우리가 내용을 입력을 해요. 작성 버튼 누르면 제목 입력 안 했다고 일단 뭐라 하겠죠? 왜 넘어가? 아, 런을 안 눌렀군요. 런을 눌러줘야 지금은 자동 저장이 안 되니까 런을 눌러줘야 적용이 됩니다. 입력하고 누르면 제목. 아, 제목 입력해야지. 내용. 왜? 난 입력했는데. 여기서 검증하는 일은 얘를 검증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값이 들어가면 뭐라고 안 해요. 아무것도 안 떠요. 서브밋 막아놨으니까 리턴 펄스 만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태고요. 그럼 우리가 원했던 건 이 친구가 여기에 세팅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 직접 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들어져 있던 녀석 중에 뭐 가져와서 써도 되는데 그냥 사용을 좀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 검증은 여기서 해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제가 뭐 한 거죠? 우리가 받아온 폼을 선택자로 다시 한번 잡아온 거예요. jQuery 달러를 사용해서. 그걸 지금 에디터한테 넣어주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멈춘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작업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몇 가지를 더 할 겁니다. 이거 처음 설명드릴 때 제가 find 부분 적절한 예시가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검색한 게 자바스크립트 find를 검색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find는 자바스크립트 find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데 얘랑 얘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똑같은 find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순수한 바닐라의 find 메서드랑 jQuery 문법상에 존재하는 find 메서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지금 이게 jQuery인지 자바스크립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달러 붙었잖아요. 달러 붙인 거에 메서드가 붙었어요. 이러면 jQuery 거 find예요. 실제로 여기에 적혀있던 이 find도 여기 있는 것도 달러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용한 find이기 때문에 이거 jQuery에서의 find입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얘는 저번에 제가 검색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배열의 상황에서 첫 번째를 찾아준다의 의미예요. 간단하게 이런 느낌. 근데 얘는 인자로 있는 녀석을 찾아준다. 여기에 인자로 들어가 있는 녀석을 찾아줘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걸 쓸 거예요. 이러면 폼 태그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러한 클래스를 가진 애를 찾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딱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택자를 넣을 수 있는 거고 이 선택자로 들어있는 녀석을 찾아준다. 이게 jQuery에서의 find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find를 사용해서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결국 하는 일 똑같지 않아요? 폼 안에 들어있는 얘를 찾나 그냥 달러 가지고 이 클래스를 찾나 결국에 지금 똑같은 애 찾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find라는 걸 일부러 썼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 쓰임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자,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뭐 물론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내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는 태그들 그 상황 속에서 이 에디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지금 누르고자 했던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자 했던 에디터는 이 폼 안에 있는 에디터예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폼은 그냥 폼 태그 전체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실행시킨 폼이잖아요. 명확하게 내가 지금 전송하고자 했던 그 친구가 들고 있는 토스트 UI 에디터를 찾아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콕 집어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했던 방식처럼 이 폼을 찾아서 그 안에 뭐 자식으로 있는 div에 자식으로 있는 뭐 이걸 찾아도 돼요. 근데 이것도 구조가 반복되면 여러 개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얘만 콕 집어내기가 곤란한 상황. 그리고 이 find는 이 폼 내가 앞에 이 find 메서드로 호출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얘를 찾아오는 거니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찾은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또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한 거랑 사실상 다를 게 없어요, 제가. 근데 지금 얘는 이러한 구조들을 다 갖춘 상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거는 저런 구조들을 생략하고 내가 원하는 애를 그냥 뽑아만 온 겁니다. 자, 이 한 줄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 에디터를 사용할 때 이런 방식으로 쓴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작업도 제가 제공해드렸던 자료들 안에 보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그쵸? 이거 여기에 있어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아니지, 여기가 아니지. 이거 쓴 거예요, 이거. 그 전에는 이걸 써서 그냥 얼러트로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얼러트로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 값으로 세팅하려고 값을 꺼내오는 상황이니까. 근데 꺼내올 때도 공백을 제거할 뿐인 겁니다. 공백 제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쓰려는 거 막으려고. 그죠? 자, 그럼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변수는 이 에디터 안에 들어있는 이런 텍스트를 마크다운 형태로 꺼내와서 공백 제거해서 얘한테 넣어놨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럼 얘를 얼러트로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onSubmit을 실행시켜 보면 얘가 걸린다면 얼러트로 얘가 잘 나오겠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해봤던 겁니다. 제목 입력하고 여기다 뭔가 입력을 했을 때 작성 버튼을 누르면 얼러트가 나온다. 잘 들어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친구 마크다운이라는 애가 값을 잘 가지고 있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이 값을 여기에 세팅할 것이다. 이 값을 여기에 세팅하려면 간단하죠. 폼이 갖고 있는 body의 밸류를 마크다운으로 세팅할 거야. 자, 그러면 어때요? 밸류의 세팅이 아주 잘 되죠. 그럼 이거 히든으로 돌려놓고 세팅까지 완료됐을 때 이거 켜주면 전송 되겠네요. 이 값이 body에 들어갔을 거니까. 그럼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받아낸 값을 사용해서 뭐 DB에 인설트를 한다거나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가능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간단한 검증 하나 더 할 겁니다.
안 쓴 경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거 막는 거 지금 없잖아요. 아까 전에 했던 이런 이 검증처럼 해서 폼 바디로 바꾼 다음에 이 밸류 세팅한 이후에 검증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마크다운이라는 애가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 가지고 검증하면 됩니다. 얘가 갖고 있는 랭스가 0과 같아? 그러면 내용이 입력이 안 된 거니까 내용 입력해. 그리고 포커스는 어디로 돌려야 돼요? 에디터로 돌려야죠. 에디터 누가 들고 있어요? 에디터라는 변수가 얘가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찾아놨으니까, 세팅해놨으니까. 그럼 얘한테 포커스 가라. 그 다음 리턴 만나고 문제가 없으면 세팅해라. 그럼 볼게요. 제목을 입력을 해야 내용 쪽을 볼 거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공백만 띄어쓰기만 한 다음에 작성 버튼 누르면 뜨고 그 다음 포커스가 에디터로 오죠. 뭔가 입력을 했다. 입력을 아예 안 했다. 문제없죠? 입력을 했다. 세팅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이것까지 풀어놓으면 기능은 끝.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테스트를 한 이 녀석을 저희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옮기는 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하죠. 50분이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부터 실제로 옮기는 작업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